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봄의 시작 3월인데요. 이번 달에 공모주들도 좀 꽃처럼 활짝 예쁘게 피어나길 바라며 3월의 공모주들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정부터 정리를 할게요.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종목은 총 8개입니다. 일반 종목이 7개, 그리고 스펙은 딱 1개가 있어요. 오상헬스케어부터 해서 사면, 엔젤로보틱스까지는 겹치는 일정은 없고요. 3월 4주차에 들어가면 하나 32호 스펙, 코칩, 민테크, 이노그리드가 붙습니다. 민테크의 비례자금을 참여하면 코칩, 이노그리드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때도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렵고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달력의 일정부터 정리를 하시고요. 오상헬스케어는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돼서 이미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사면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사면은 자동차 전장 부품 제조 기업인데요. 특히나 모터와 제어기, 감속기를 하나로 통합한 3in1 기술 기반의 모션 컨트롤 시스템을 공급을 합니다. 주력 제품은 액추에이터인데요. 고성능, 고정밀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산업의 전동화 그리고 무인화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적용될 분야로 친환경 자동차, 무인 무기 체계, 그리고 로봇까지도 꼽히더라고요. 실적을 보면 매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나 22년부터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의 정상화,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로 영업이익률도 같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모터와 제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부품 산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업종 평균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렇게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25년 추정순이익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 사면의 23년 3분기 연한산 순이익 기준의 PER은 상단 기준 27.56배로 유사기업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확정 공모가가 상단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자, 공모 구조를 보시면 신주모집 100%고요.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50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646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486억 원, 사이즈가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통가능 비율이 18.38%로 10%대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2월에 KNR 시스템에 이은 올해의 두 번째 로봇주인 거죠. 웨어러블 로봇 전문 회사예요. 보행 재활, 일상 보조, 산업 안전 관련된 로봇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회사의 주력 제품은 보행 재활 로봇인 엔젤렉스 M20, M20이라고 합니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대상으로 주요 상급 종합병원 등등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래에서 오른쪽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상장을 했던 로봇주는 협동 로봇, 산업 로봇 쪽이었잖아요. 이 회사는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회사라 또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LG전자가 엔젤 로보틱스의 지분 7.22%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LG가 찜한 웨어러블 로봇 기업이다 라고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로봇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는데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 등급을 획득하면서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다른 로봇주들도 PSR, 매출액 기준의 밸류에이션 지표로 비교를 해봤었기 때문에 엔젤 로보틱스도 한번 해볼게요. 3분기 연한산 매출액과 엔젤 로보틱스의 공모가 상단 기준 PER은 42.90배로 계산이 되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뉴로메카, 뉴일 로보틱스, KNR 시스템에 비해서는 이미 꽤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매력적인지는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만 3월 7일에 상장을 하는 KNR 시스템의 성과가 좋다고 하면 엔젤 로보틱스도 긍정적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자, 공모 구조를 보면 공모가는 11,000원에서 15,000원,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 240억 원, 시가총액은 2,102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약 631억 원 정도로 메리트 있는 구조는 아니긴 합니다. 유통가능 물량도 30% 정도가 되고요.
근데 로봇이 묻었기에 요 정도는 좀 가뿐히 소화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 코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칩은 슈퍼 커패시터 제조 기업입니다. 슈퍼 커패시터는 울트라 커패시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얘기하고요. 에너지를 저장한 뒤에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전류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얼마 전에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주가 상장을 했었어요. LS 머티리얼즈 기억하시죠? 네, LS 머티리얼즈는 중대형 위주의 울트라 커패시터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회사였고요. 코칩은 초소형, 소형 커패시터 시장을 공략해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쌀 한 톨보다도 작은 크기의 제품. 근데 실적은 다소 불안정하긴 하더라고요.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매출도 좀 들쭉날쭉하고 특히나 23년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꽤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회사가 원래는 MLCC 유통에 주력을 했었는데 슈퍼 커패시터 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좀 호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공모 구조를 보면 공모가는 11,000원에서 14,000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210억 원, 시가총액은 1,190억 원, 유통가능 금액은 305억 원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가능 비율도 25.63%로 낮은 편에 속하긴 하고요. 그리고 공모가는 EV 에비타로 산정을 했는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PER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3분기 연환산 순이익과 29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코셈의 상단 기준 PER은 19.98배로 비나텍이나 LS 머티리얼즈에 비해서 한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부담이 없다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민테크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검사 및 진단 솔루션 기업입니다. 전기화학 임피던스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는데요. 이 방식은 충방전 방식의 검사 기술보다 진단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상태 진단, 불량 검출, 불량 유형 구분, 배터리 등급 판정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기화학 임피던스 방식은 데이터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용화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민테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인지 2차전지 핵심 플레이어들의 주목을 충분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GS 에너지가 전략적 투자자로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아직 입증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매출 성장률이 높기는 하지만 설비 투자 확대, 연구 개발비 증가, 인력 증원에 따른 고정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직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성장 초기인 이 배터리 진단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업 내의 주요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으로 꼽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모 구조를 보면 공모가는 6,500원에서 8,500원을 제시했고요.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255억 원, 시가총액은 2,071억 원 정도, 유통가능 금액은 593억 원의 사이즈입니다. 가볍지 않아요. 하지만 또 아주 무겁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무난한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현재 적자라 미래 추정치로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노그리드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및 디지털 전환 전문 기업인데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자체적인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IT 인프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300곳 이상의 고객 레퍼런스를 갖췄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에요. 자, 실적을 보면 매출은 지속해서 불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익성은 안정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예요. 21년에 영업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그 기조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22년, 23년 3분기 모두 적자를 기록 중이죠. 그래서 이번에 A와 BBB 등급을 받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기술 평가는 턱걸이로 통과를 했네요. 자, 공모가는 26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비교는 의미는 없겠고요. 공모 구조를 보겠습니다. 공모가는 29,000원에서 35,000원을 제시했고 상단 기준 공모 규모는 약 210억 원, 시가총액은 1,591억 원, 사이즈가 크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유통 가능 물량입니다.
52.60%로 오버행 리스크가 너무 커요. 게다가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상단 기준 약 837억 원. 3월 공모주 중에서 조건은 아마 가장 안 좋은 축에 속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MBDX입니다. 액체 생검 플랫폼 전문 기업인데요. 액체 생검이란 혈액 등의 체액을 이용해서 암을 조기 진단하고 진행 상태와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검사를 얘기합니다. 조직 검사보다 편의성과 정확도가 높다고 하죠. 회사는 암 치료의 전 주기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요 플랫폼으로 조기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인 캔서 파인드, 그리고 암 수술 후에 미세 잔존암을 탐지하는 캔서 디텍트, 암의 예후를 예측하는 알파 리퀴드가 있습니다. 실적은 바이오 기업답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라 매출 규모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AA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미래 추정치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을 텐데 무려 2027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3월 공모주 중에서 가장 가볍거든요. 유통가능 금액이 상단 기준 약 297억 원, 200억 원대로 가볍습니다. 유통가능 비율도 21.45%로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구조가 괜찮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 단 하나의 스펙인 하나 32호 스펙은 완전히 초소형입니다. 60억 원 사이즈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상장을 하게 되는 스펙들이 모두 반응이 나와준다면 참여도가 엄청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정이 코칩, 민테크, 이노그리드와 겹쳐있기 때문에 비례 투입은 크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한 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초소형 IPO는 없지만 각각 나름의 매력을 가진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를 보면 사면, 엔젤로보틱스, 코칩, 민테크 정도의 관심이 가고요. 또 사이즈까지를 챙겨본다면 코칩과 IMBDX 정도가 사이즈가 작으면서 유통가능 물량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사면은 규모가 작은 건 아니지만 유통가능 물량이 10%대로 매우 낮기 때문에 화격이 조금 잘 잡힌다고 하면 또 품절주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노그리드와 오상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다 정말 해볼만 할 것 같다는 게 결론이긴 합니다. 3월에 계좌를 준비하실 때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하는 종목이 3개, NH투자가 2개이기 때문에 한투랑 NH는 꼭 준비를 하시고요. 민테크의 KB, 그리고 IMBDX의 미래에셋까지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월에 증권사들은 전부 20일 제한의 적용을 받기는 하는데요. 카카오뱅크와 연계해서 한꺼번에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몇 계좌가 없는데 나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카뱅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다 만드시면 편합니다. 20일 제한을 피해서 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계좌는 또 전부 다 청약 당일 개설 후에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계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날짜 관련한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가 더 필요한 종목은 일정에 맞춰서 그 전에 따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 꽃 같은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